안녕하세요. 호랑형님 리뷰하는 호랭박사입니다. 호랑형님 3부 8화 후계를 정하다 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화에서 라오허와 흰산의 삼형제가 싸우던 중 갑자기 완달이 길을 열고 나타나면서 끝이 났었습니다. 완달은 대흥이 강의 일족을 학살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기도 했고, 이령이 칠성어를 막던 순간 그가 숨기고 있던 거대한 힘을 느끼면서 황급히 황수까지 직접 온 것이었죠. 완달이 느낀 힘은 흰산의 기준에 부합할 정도로 컸는데 칠성월이나 사풍주에서 나온 힘이 아니었기에 설마 이 힘의 주인이 이령인가 라고 놀라면서 급히 온 듯합니다. 완달은 신하들이 열어준 길을 타고 왔는데 신하들이 두어 명 정도의 생명력을 배터리 삼아서 길을 유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고작 두어 명분의 생명력으로 만든 길이 완달을 버틸 수 있다는 게 조금 의외였는데요. 왜냐하면 압카가 지나갈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희생되었기 때문입니다. 2부 마지막 화를 기억하시겠지만 압카를 흰산으로 보내는 길을 열기 위해서 홍위위 1000명의 혼을 한 번에 썼었죠. 그마저도 압카가 정상이라면 도저히 길이 버틸 수 없었을 텐데 압카가 많이 약해져 있기에 길이 버틸 수 있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압카가 완달보다 한 1000배 강한 건가 싶은데 설마 그렇진 않겠죠. 그냥 군사의 길 여는 기술이 효율이 많이 떨어지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편 라오허는 완달이 이 멀리 떨어진 황수까지 행차한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지켜봅니다. 일반적인 흰산의 일족이야 비록 흰산에서 멀어지면 약해질지언정 어디든 갈 수 있지만 흰산의 주인만은 절대로 흰산의 지기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과거 완달이 라오허를 굴복시켰을 때도 비교적 흰산과 가까웠던 본류만 잠시 왔다가 바로 흰산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랬던 완달이 이렇게 먼 황수까지 직접 오다니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을 겁니다. 흰산의 주인은 흰산의 지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설정이 명확하게 나온 김에 과거 아린의 행적을 잠깐 돌아보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아린은 흰산의 기가 통하는 큰 줄기로만 다녔다라는 언급이 나온 적이 있는데요. 아린도 완달처럼 흰산의 지기가 닿지 않는 곳은 갈 수 없었다는 것인데 이처럼 흰산의 지기에 구속된 상태라면 이미 흰산의 힘을 받았다는 말이 됩니다. 아린은 이미 항마전 이전부터 흰산의 주인이었다는 것이죠. 아린이 비록 흰산의 선택은 받았을지언정 흰산의 힘은 거부했다는 무팽의 언급이 있었는데요. 무팽의 예상과 다르게 아린은 정황상 흰산의 힘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다만 무팽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받은 게 아닐까 싶은데 이에 대해서 저도 뇌피셜은 있습니다만 여기서 다 풀면 주제가 딴 데로 셀 것 같아서 다음 기회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라오허는 완달의 등장을 보며 약간의 충동을 느끼게 되는데요. 흰산과 연결된 저 문만 없앤다면 완달은 물밖에 물고기와 다를 바 없다. 내가 완달을 해치우고 사풍주를 손에 넣어서 용이 될 수 있다. 저 살인마 흰산 일종 놈들을 몰아낼 수 있다라고 망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완달이 일방적인 학살 현장을 다 봐놓고도 결국 철저하게 정복자의 입장에 서서 아 미안 우리 아들들이 조금 심했네 배상해주면 되지 라고 간단히 끝내려고 하자 라오허의 충동은 커져만 갔습니다. 말이 동맹이고 상호 불가침이지 라오허와 그 수하들은 사실상 흰산을 대신해서 외부 세력과 대리전을 치르는 약소국 신세로 보였습니다. 라오허는 아끼던 부하인 시라무른과 노합, 수많은 소생들이 떼죽음을 당한 상황에서도 흰산 놈들에게 속 시원하게 항의 한번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보며 더욱 충동을 느꼈을 겁니다. 이에 라오허는 본류에 몰래 숨겨둔 송전탑을 가동하기 시작했고 본류의 힘을 받아서 완달이 타고 온 길을 파괴함으로써 그를 죽일 생각을 합니다. 라오허가 말한 책임을 져야 할 존재는 대흥보다는 아마 완달이 아니었나 싶어요. 당신의 자식들이 내 부하와 소생들을 모두 죽였으니 당신의 목숨으로 배상하시오 라고 본류의 힘을 쓰면서 멋지게 공격하고 싶었겠지만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완달은 바로 대흥에게서 칠성월을 빼앗아서 라오허에게 겨눕니다. 완달이 도끼를 집어들자 라오허는 칠성월에 PTSD라도 있는지 심하게 경기를 하면서 품었던 욕심을 순식간에 버리는데요. 완달이 툭 하고 던진 도끼는 라오허의 철갑 결계를 그대로 파괴해버렸고 라오허는 전의를 상실한 듯 본류에서 작동하던 송전탑을 정지시킵니다. 조금 전에 대흥과 함화가 각각 칠성월과 사풍주로 공격했을 때는 꿈쩍도 안 하던 철갑 결계가 그냥 짱돌의 유리창 깨지듯이 파괴되는 걸 보니까 완달은 그 클래스가 다른 인물인 것 같습니다. 라오허는 완달이 오랜 기간 전장에 나서지 않아서 노쇠했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아니었고 그냥 조용히 산 것뿐이었죠. 나중에 라오허의 독백이 나오지만 과거 완달이 흑룡과 싸울 때 보여줬던 포스에 아직도 압도되어 있는 듯합니다.
오늘 흑룡에 대해서 언급이 나온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만주족의 설화 여진정수에 따르면 흑룡은 중국 북동 지방과 러시아로 뻗어있는 흑룡강에 사는 것으로 나옵니다. 헤이룬강 혹은 아무르강이라고도 하는데 길이가 라오허의 2배 가까이 되는 엄청나게 큰 강입니다. 호형에서는 무커와 빠르, 망가스 등이 활동하던 곳으로 검은 강이 나오는데요. 검은 강이 바로 이 흑룡강으로 추정되고 아마도 흑룡은 검은 강의 주인이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먼 과거에는 라오허를 포함한 주변의 거대한 강들을 이 검은 강의 흑룡이 지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떠한 계기로 완달과 흑룡이 싸우게 된 것 같습니다. 완달이 흰산의 기준에 부합하는 힘을 얻기 위해서 흑룡을 먼저 친 게 아닐까 싶어요. 결국 흑룡은 완달의 칠성월에 패했고 흑룡의 부하였던 라오허가 자연스럽게 완달을 따르게 됐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완달이 흑룡과 싸우던 모습이 공포로 남아서 아직까지 라오허를 짓누르고 있는 듯 보이네요. 얘기가 조금 샜는데요. 여튼 완달의 한방으로 라오허의 역심은 쉽게 제압되었습니다. 시라무른과 노합은 시신을 태워 없애라는 완달의 명이 떨어지고 어린 시라무렌은 장성할 때까지 데리고 있겠다며 이송시키죠. 이어서 시라무른과 노합의 뒤를 이을 자들을 선발해서 흰산의 볼모로 보내라는 명이 떨어지는데요. 이는 동맹 세력들이 함부로 흰산을 배신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인 것 같습니다. 반란을 일으키면 즉시 죽일 수도 있고 흰산이 원하는 대로 세뇌 교육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흰산이 효과적으로 세력을 유지하는 전략인 듯 하죠. 완달은 라오허가 본류에서 뭔가 수상한 짓을 꾸민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고 이에 대해서 묻자 라오허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망상을 버려라 라오허. 이 말에서 강한 경고가 느껴졌죠. 네가 아무리 해봤자 흰산 일족은 못 이기니까 동맹이라도 시켜줄 때 열심히 대리전쟁이나 잘 치러라. 이런 말을 듣고도 라오허는 예 완달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오허는 사라지면서 반드시 이 치욕을 대갚음할 것이다 라며 재등장을 예고하는데요. 언젠가 본류의 힘을 사용해서 흰산 일족의 뒤통수를 치겠구나 예견되는 부분입니다. 그 반란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기에 시라무레는 압카를 따르게 됐을 텐데요. 아마 3부에서 이 내막이 전부 다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라오허와의 실랑이가 대충 수습되고 이제 완달과 새 아들들만 남았습니다. 완달은 이 난리를 피워놓고도 마저 라오허를 끝내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흥이 답답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대흥과 함화는 제껴놓고 일영에게 먼저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왜 형제들과 합세해서 라오허를 치지 않고 싸움을 말린 것인지 일영의 생각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일영은 평소에 얼마나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으면 완달에게 하문을 받는 것조차 잠시 감격하는데요. 이어진 대답은 대단히 전략적이고 합리적이었으며 상황 판단 또한 정확했습니다. 동맹이 깨지면 장차 왕위 교체 시기에 흰산이 위태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맹을 지키는 것은 당연했고 라오허는 본류의 힘까지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전투에서 이기는 것도 불가능했죠. 마치 자기가 첩보로 미리 파악한 것처럼 거짓말한 것도 있지만 그것도 나름 순발력이었습니다. 동맹이 중요한 이유는 흰산과 대립하고 있는 거대한 세력이 있기 때문인 듯한데요. 그 세력은 아마 곤륜일 겁니다. 과거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풍수지리에 따르면 세상의 지기는 곤륜에서 시작돼서 백두산에서 끝난다고 해요. 그만큼 곤륜산은 흰산과 대비되는 태초의 영산이고 곤륜의 주인 서왕모와 그녀를 모시는 삼청조는 완달과 세 아들들에 못지않은 강자일 겁니다. 흰산도 곤륜을 혼자 상대하기는 버겁기에 먼저 나서서 동맹을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아마 완달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일영을 다시 봤을 것입니다. 싸움밖에 모르는 대흥과는 다르게 주변 세력들과 동맹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줄 알고 전투에서도 이길 싸움과 피할 싸움을 명확히 판단할 줄 알며 무엇보다 흰산의 기준에 부합하는 거대한 힘까지 갖고 있었죠. 완달이 보기에는 일영이 잠재된 힘을 썼다면 라오허를 죽일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녀석이 동맹을 지키기 위해 힘을 과시하지 않고 아꼈구나 미화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완달은 첫째 대흥에게 각별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시점에 스스로 동맹을 처부수러 간 행동을 보며 어이가 없었을 듯합니다. 어찌 그리 아둔한 것이냐 대흥이라는 완달의 독백에서 진한 아쉬움이 느껴졌죠. 형제 중에 힘이 가장 셀지는 몰라도 흰산의 왕으로서 주변 세력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전혀 되지 않았고 그런 자가 큰 힘을 갖게 됐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뻔했습니다. 통치에 자질이 없는 자가 예언에 하늘일 리도 없고 하늘이어서도 안 된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이제 완달은 더 이상의 경합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대흥과 함화에게 줬던 기물을 거둬들입니다. 어리둥절하는 대흥과 함화를 두고 완달이 폭탄 선언을 하는데요.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는 일영이라고 공표해버립니다. 일영은 안중에도 없던 대흥과 함화에게는 날벼락일 텐데요.
과연 이대로 순순히 왕위를 내어줄까 싶기도 합니다. 대체 어떤 술수를 쓴 건지 시비를 걸 것 같기도 하고 진짜 힘을 시험해보자며 싸움을 걸 것 같기도 하고요. 과연 왕위 결정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영생의 길을 택할지 다음 화에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장면이 바뀌고 일영 대신 인간 무녀를 찾아 나선 양백의 상황이 그려집니다. 그는 비워져 있는 무녀의 집 바닥에서 웬 아기 발자국을 발견하는데요. 돌바닥을 뚫고 들어간 발자국에서 압카의 향기가 이미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돌바닥에 발자국 남기는 건 이제 압카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것 같아요. 양백이 근처에 있는 땅굴을 발견하고 깊숙이 들어가 보니 웬 범종이 심하게 찌그러진 채로 구석에 처박혀 있었는데요.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니 흰머리를 한 거대한 꼬마 아이가 찌그러진 범종을 깔고 앉아서 가부좌를 틀고 있었습니다. 인간들은 그를 마치 신처럼 떠받치며 절을 하고 있었죠. 저는 이 분위기가 참 기이하기도 하고 뭔가 설화 속에 나오는 한 장면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알에서 태어난 박혁거새를 인간들이 발견하고 연신 절을 하는 모습 같달까. 덩치로 보나 머리 색깔로 보나 이 아이는 압카가 확실해 보이는데요. 완달이 몇 년 전 계시를 느꼈다는 시점과 압카가 태어난 시점이 거의 일치하는 걸로 봐서는 압카가 하늘이 맞아 보입니다. 눈썹 색깔까지는 자세하게 안 보이지만 아마 날 때부터 백액을 타고났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압카가 완달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반인 반수였다는 것이 정말 큰 반전이었죠. 하긴 압카의 오선인 흰 눈썹이 이미 반인 반수였다는 점에서 압카도 의심을 해볼 만은 했지만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반인 반수는 일반 짐승과 어떤 점에서 다를지 궁금한데요. 수명이 더 짧지만 돌연변이로 힘은 더 강하다던지 어떤 설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아비사도 반인 반수네요. 아빠가 홍이부, 엄마가 구미호니까요. 홍이부 하니까 생각이 가오리로 이어지는데요. 어쩌면 압카와 가오리가 연관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도 들어요. 유독 땅에 발자국을 쿵쿵 찍어대는 압카의 모습과 땅을 디뎌야만 힘을 쓸 수 있다는 가오리의 설정도 겹치는 느낌이 있고요. 압카의 어머니 쪽과 가오리의 선조가 같은 핏줄일 수도 있고 여튼 뭔가 둘이 연결고리가 있다면 가오리가 떡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오리는 엄연히 작품 설명에 등장하는 주인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무슨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약하죠. 지금까지는 빠르 살리고 추이 살리고 황효 살리고 주로 다친 사람 돌봐주는 역할을 했지만 마지막까지 어영부영 사회복지사로 남진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주연이 되려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확실한 동기와 목적성을 가져야 되고 그에 걸맞는 힘도 필요하니 잘하면 칠성월 같은 무기를 들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호형에서 도끼하면 대흥 이전에는 당연 가오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스토리가 쌓이고 숙성되는 데까지는 또 시간이 필요할 텐데 갑자기 불쑥 강해져 버리면 그것도 이상할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여튼 전개는 만신께서 알아서 잘 하실 거라 우리는 그저 건강관리하면서 길게 내다보고 앞으로의 스토리를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주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호랭박사와 함께 호랑이형님 완결까지 보실 분들은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